조직과 조작 사례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TNT 360kg TNT 폭발 추진체가 발표되었다면서 이 어뢰를 공개를 한 게 2010년 5월 15일입니다. 어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어뢰가 나왔다면서 사진이 나왔길래 사진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낡아도 너무 낡은 거예요. 이게 야 스틸이 쇠뭉치가 아무리 바닷물 속에 있었다고 해도 불과 20일 만에 불과 50일 만에 저렇게 낡아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는 아예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 세 종류를 잘라가지고 자기 회사 앞 바닷속에 묻혀서 50일 뒤에 꺼내봤습니다. 깨끗해요. 50일 동안에 물 속에 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낡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 너무 낡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차로. 두 번째는 그래 좋다. 북한 어뢰라고 치자. 북한 거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두 번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5월 15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군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20일 날 딱 어뢰를 하나 갖다가 내는데 요 놈을 갖다 냅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딱 넣고 요게 실물이다. 지난번에는 사진으로 냈지만 요거는 실물이야 하고 딱 냈는데 제가 요 사진을 찍어서 앞에 공개했던 어뢰와 면밀히 분석했더니 유사 상품 짝퉁이었습니다. 짝퉁. 달라요. 사진으로 공개한 어뢰와 실물이 나온 어뢰가 구조와 달라요. 그리고 앞에 거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왜 양호했을까? 이게 북한지라는 걸 어떻게 특정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1번을 써야 됐기 때문에 좀 양호한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세출에 저 1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논란이 많았죠. 어떻게 3000도가 터졌는데 저 잉크가 녹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터졌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더 큰 본질이 뭔지 압니까? 손석희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1번이 있지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거는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탔다고 칩시다. 1번이라는 잉크와 저 밑에 있는 녹 중간에 있는 페인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단한 질문이죠. 녹과 1번만 있지 중간에 있는 페인트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녹 위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 위에 쓴 1번이다 라고 썼더니 중앙일보에서는 저를 이제 종북 좌빨로 몰아가면서 이제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1번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확대 보면 연한 색깔은 조금 깨끗한 데 지나가고 시커먼 거는 녹 위에 지나갔을 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울퉁불퉁한 것도 역시 녹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번을 쓰기 전에 이 부분을 깨끗이 닦다 보니까 구석에 이렇게 닦지 못한 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녹이 있죠? 이 녹을 없애고 빈 칸에다가 종이를 주고 1번 쓰라 그러면 대부분 가운데 씁니다. 근데 이 녹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녹을 피해서 1번을 쓴 흔적을 고스란히. 20일 그 실물 크기의 어뢰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6월 29일 날 권태석 진검을 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CHD-02D는 어뢰 설계도가 가짜다. 일주일 뒤에 그렇게 지금 발표됐습니다. 실물 크기의 크기와 진검을 위치를 설명하면서 PT97W를 진검으로 보여준 거죠. 맞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적인 증거물을 필수한 것은 5월 15일이었고 언론 발표를 실시한 것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은 주 인원들이 평택에 가 있었고 평택에서 준비한 인원 가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지는 CH-02D를 어뢰 설계도 언제 이수했으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안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정확히 한 것은 5월 26일이었습니다. 5월 26일이었죠.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그 유엔에 가서 브리핑할 때가 6월 14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걸 속였지요? 그게 설계도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속이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최초 발표할 때 결정적인 증거물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는 저희들이 제시했고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크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요 설계도를 제시했는데 그 설계도 도면이 실무자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이것이 PT97W로 당시에 대대적으로 언론에다 홍보,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자랑을 했는데, 이게 실무자의 착오라는 게 그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님? 우리, 박 대장님이 미국에 가서 유엔에서 보고할 때가 6월 14일인데, 그때 대장으로 승진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졌다면, 청와대에서도 대응을 했던 상황인데, 왜 가짜를 진품으로 국민들을 속였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전에 발표됐다, 지금 공식적으로 군에서는 6월 29일 날 진품이라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지요. 5월 26일 날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CHT-O2D의 설계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아니, 군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6월 29일에야 그것을 공식적으로 실물 크기의 원래도가,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제시됐던 실물 크기의 원래도가 잘못됐다. 이것을 6월 29일 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합조단에서 판단했던 것은 이 실물 크기를 제시하려고 이와 같은 도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상세한 그 설계도가 아니라 크기 7.35m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크기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언론에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니, 당시 미국 기자, 영국 기자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고, 많은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에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을 안고 갔다가 6월 29일 날 5월 발표한 예로에 그걸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5월 24일 영국의 프리랜서가 공식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취지의 요지는 이게 만약에 6월 14일 이전에 발표됐더라면 대장 진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미 발표하고 나서 6월 29일 날 군에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도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2010년 5월 15일 토요일. 물론 다 찍어가지고 그래야 예. 색깔 찍으면 되니까. 현재 시간은 10시 03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쌍거리 어선에서 올라온 고속선들에 대해서 촬영 중이겠습니다. 발전기로 추정되는 왜 다른 거는 없어? 손으로 추정되는 물체에 대해서 촬영기가 있습니다. 현재 목과 이건 목과에서 빠지야 목과. 목과 그랬어. 다 있으면 한번 재드릴게요. 어차피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이 다시 이거를 네. 크루 길이가 30, 37, 8, 37. 네. 깨졌어 됐어.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 어떻게 잠깐만 됩니까? 135. 아니야 130. 여기 와봐 이렇게 와봐. 잡아봐. 136까지인가? 136. 어. 그리고 이거 예. 이것도 41. 40에 요것도 되다. 요거. 59. 59. 예. 요거 한번 재보자.
그리고 1번을 쓰기 전에 이 부분을 깨끗이 닦다 보니까 구석에 이렇게 닦지 못한 곳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녹이 있죠? 이 녹을 없애고 빈 칸에다가 종이를 주고 1번 쓰라 그러면 대부분 가운데 씁니다. 근데 이 녹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녹을 피해서 1번을 쓴 흔적을 고스란히. 20일 그 실물 크기의 어뢰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6월 29일 날 권태석 증거물 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CHD 01D는 어뢰 설계도가 가짜다. 일주일 뒤에 그렇게 지금 발표됐습니다. 실물 크기의 크기와 증거물 위치를 설명하면서 PT97W를 잘라가지고 자기 회사 앞 바닥 속에 묻혀서 50일 뒤에 꺼내봤습니다. 깨끗해요. 50일 동안에 물 속에 있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낡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 너무 낡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차로. 두 번째는 그래 좋다. 북한 어뢰라고 치자. 북한 거라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라는 두 번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5월 15일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군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20일 날 딱 어뢰를 하나 갖다가 내는데 요 놈을 갖다 냅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딱 넣고 요게 실물이다. 지난번에는 사진으로 냈지만 요거는 실물이야 하고 딱 냈는데 제가 요 사진을 찍어서 앞에 공개했던 1번이 있지요? 라고 질문했더니 아 그거는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탔다고 칩시다. 1번이라는 잉크와 저 밑에 있는 녹 중간에 있는 페인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단한 질문이죠. 녹과 1번만 있지 중간에 있는 페인트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녹 위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 위에 쓴 1번이다 라고 썼더니 중앙일보에서는 저를 이제 종북 좌팔로 몰아가면서 이제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 1번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확대 보면 연한 색깔은 조금 깨끗한 데 지나가고 시커먼 거는 녹 위에 지나갔을 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울퉁불퉁한 것도 역시 녹 위를 지나갔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와 면밀히 분석했더니 유사 상품 짝퉁이었습니다. 짝퉁. 달라요. 사진으로 공개한 어뢰와 실물이 나온 어뢰가 구조와 달라요. 그리고 앞에 거보다는 훨씬 양호합니다. 왜 양호했을까? 이게 북한지라는 걸 어떻게 특정해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1번을 써야 됐기 때문에 좀 양호한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세출에 저 1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논란이 많았죠. 어떻게 3000도가 터졌는데 저 잉크가 녹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터졌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더 큰 본질이 뭔지 압니까? 손석희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조직과 조작 사례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TNT 360kg TNT 폭발 추진체가 발표되었다면서 이 어뢰를 공개를 한 게 2010년 5월 15일입니다. 어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어뢰가 나왔다면서 사진이 나왔길래 사진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낡아도 너무 낡은 거예요. 이게 야 스틸이 쇠뭉치가 아무리 바닷물 속에 있었다고 해도 불과 20일 만에 불과 50일 만에 저렇게 낡아서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는 아예 알루미늄, 스틸, 스테인레스 세 종류를